재밌었어요. 제가 이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책 제목에 나이가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었습니다. 라고 친구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농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생이 계획처럼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한 50이 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네. 즐겁게 살자. 이제 그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운 일이라는 게 막 네. 어메이징하고 뭐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그런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삶의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떤 작은 일들이 다 즐겁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글로 만난 친구들은 네.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하면서도 네. 또 속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을 초월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일본어 공부를 다시 하면서 네. 일본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언어나 그런 국가를 떠나서 이렇게 딱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삶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곳에 선물을 곳곳에 숨겨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그거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어서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즐거운 일들이 있더라.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딱 50대, 뭐 60대로 네. 접어드는 게 뭐 재미없는 일들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유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SNS 친구 중에서도 친구 네. 아니군요. 예, 아무튼 그분들도 50대가 황금기라고 본인은 자신이 50대가 황금기다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나이대에서 있는 매력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가족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책에서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작가님이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30대 후반에 알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남편이 친정 아버님께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버님께서 3년이 지났으니까 보증기간 완료다라고 농담으로 받아주셨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되게 유쾌한 가족과 함께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참 중년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의미는 어떤 걸까? 또 그리고 또 이런 유머들 또 이런 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공유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에세이는 자기 이야기나 또 자기 주변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 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지 이제 제 책이 중년에 관한 얘기라고 해서 조금 무거운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밝고 재밌는 이야기라서 네. 좋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아무래도 가족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남편은 그 개그맨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지금도요? 네, 지금도. 남편분께서 책을 내셔야겠는데. 네. 그렇게 좀 개그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언어 유희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좀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네. 이 자리에 사실 저희 남편이 나왔어야 될지도. 가족들이 그렇게 좀 즐거우니까 유머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의 영향으로 네. 애들도 좀 유머 감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영향이 보니까 있죠. 가족이 네. 함께 모이면 같은 일이라도 좀 훨씬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머는 케이크 위에 어떤 장식품 같은 네.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설탕이나 네. 초콜릿으로 만든 그런 장식품들 있잖아요. 케이크 본연의 맛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장식품 때문에 케이크 예쁘고 눈이 즐겁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네. 좀 밋밋하고 그래도 평범하지만 네. 어떤 유머가 얹어짐으로써 한 번 더 웃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케이크의 데코를 보면 이제 가족이 떠오를 것 같네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갱년기를 네, 지금 겪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 ING인 건가요? 네.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책에 4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갱년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가져온다. 감정 기복, 상실감, 우울감,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 한 친구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씨에는 몸이 아프고 기분까지 잠겨서 온종일 누워 있는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로리스트 친구 덕을 좀 봤다고 합니다. 시드는 건 역시 꽃의 일생 중에서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기 때문에 꽃이 시들고 다 떨어질 때까지 화병에서 빼지 않는다라고 친구분께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부정적일 수 있는 갱년기라는 그 시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갱년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이걸 또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네. 갱년기도 보통 여자의 경우는 네. 완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사람마다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크고 증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면이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네네. 아까 제 친구 플로리스트 친구도 얘기했지만 꽃이 지금 지는 시기라면 네.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의 짐도 조금 내려놓는 시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네. 그 갱년기를 잘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네. 어떤 환경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빵이나 베이킹 같은데 네,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배우기 네, 시작하는군요. 본격적으로 배우고 또 아이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거나 그런 주변에 것도 많아요. 예, 너무 행복해 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네.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어떤 이런 갱년기의 시기도 네. 또 극복한다기보다는 잘 어차피 지나가야 할 흘러가는, 시기니까 네.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울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50대에 누구를 좋아하고 있을지, 어떤 연예인에 빠져 있을지 또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제가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났거든요.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에서도 제가 그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자연이 당신을 타조로 만들었다면 아니다. 틀려서 다시. 자연이 당신을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너무 막 애쓰는 그 삶이 오히려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삶이 아닐까 싶었는데 예, 받아들이라 계속 그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또 너무 운명론적이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네, 나는 이 성향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타고난 성정을 네. 잘 갖고 가는 것, 그쵸. 또 좋은 쪽으로 네. 개발하는 것, 네. 그런 쪽으로의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박쥐도 네.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박쥐에 대해서 얘가 욕을 한 건 아니고요. 박쥐로서의 삶을 살아라. 네, 그렇죠. 네, 라는 거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저희의 이야기도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면은 참 좋은 나이다. 너 참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좋은 네, 나이를 살고 네. 있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좀 후회가 되는 일들. 이때 해볼 걸 뭐 하는 일들이 있으신지. 네, 그런 거 너무 많죠. 네, 너무 저도 많지만 많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20대 때 배낭여행을 못 가봤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럽을 갈 수는 있지만 네. 그 20대 때 그 배낭을 메고 가서 느끼고 보고 그랬던 건 지금은 이제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나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못 해본 게 조금 아쉽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일상의 기록들을 조금 더 촘촘히 못한 거는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왕가희 감독의 그 리마스터링 작품들이 올라와서 네. 플랫폼에 올라와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 준경상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5살 때 그게 개봉이 됐는데 네. 그 주인공도 25살이어서 제가 홍콩을 가서 그 준경삼님의 배경이었던 그 청킹맨션까지 찾아가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그런 열정을. 근데 이번에 그 준경삼님을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지? 아,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흥도 잘 없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뭐 평을 써놨다거나 뭐 일기를 써놨다던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어렴풋이 내가 너무 좋아했지 그런 인상만 남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일상의 기록들을 조금 촘촘히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행을 안 간 것이 좀 후회가 됐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때 좀 기록들을 좀 많이 했었다면 더 좋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또 제가 이제 젊은 엄마들한테는 꼭 말하는 게 그 아이들과의 대화도 꼭 적어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지금 짧게 육아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글 쓰는 친구들하고 하루에 5문장이라는 거를 이번에 100일 프로젝트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되게 바쁘시네요.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근데 그냥 스쳐갈 수 있는 하루의 그런 단상들이 5문장이에요. 딱 5문장으로 그렇게 써놓으면 네. 어떤 그런 일상들이 이렇게 붙잡아지고 네. 그런 것이 저는 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네. 글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록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좀 따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하루에 5문장 쓰기. 네. 그리고 육아일기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께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이제 책을 쓰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이야기까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는 것도 네. 뭐 올해 초만 해도 생각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들 강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PPT도 처음 만들어보고 네. 질의응답도 처음 들어보고 아. 그랬는데 나중에 강연 후기를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또 쌓이면 또 내가 모르는 또 길로 이런 네. 것들이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계획된 일이 아니라 네, 책을 네. 냈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작가님께서 책을 내시는데도 꽤 긴 과정이 있었겠지만 네, 네. 내고 나니까 또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아니면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던 예비 독자분들께 한마디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캐나다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그 작품이 좋아서 작가를 만나고 싶은 거는 오리고기 요리가 좋아서 오리를 만나고 싶은 거랑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리를 만나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제 책을 읽으신 분들께는 제 그 귀한 독자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중년에 대해서 밝고 조금 재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감히 권유를 해봅니다. 아유, 그럼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고 같이 읽으면서 아직 제가 이제 같은 나이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눈물도 흘리게 되고 이제 내가 곧 밟아야 하는 이런 시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우리 전윤정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